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종북 세력의 국회 입성길 터준 민주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을 결성하고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그리고 연합정치시민회의 후보 10명에게 당선 안정권 순번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단일 후보 공천 원칙에 합의하고 울산 북구의 민주당 소속 재선 의원 대신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연합하는 세력들이 구성원들이 대부분 반미 친북 세력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사드 반대 운동에 앞장섰거나 광우병 시위를 주도하고 천안함 괴담을 유포하면서 집회와 시위에 전문적으로 가담해온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진보당은 2014년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판결이 난 통합진보당이 잔재 인물들이 만든 정당입니다. 이것만 놓고 봐도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른바 반윤전선 구축이라는 명분 아래 사라져가는 종북 세력의 부활을 위한 숙주를 자처하고 나선 것입니다. 물론 민주당이 종북 세력과 연대한 것은 꽤 오래전인 2012년부터였습니다. 그때도 총선을 앞두고 야권 연대라는 명분으로 후보 단일화를 통해 진보당 후보의 원내 진출을 도왔던 것입니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크게 패했으나 통진당은 1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해 원내 3당으로 약진했었습니다. 이어 통진당은 정책 연대를 요구했고 노무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을 반대해왔습니다. 통진당 내 주사파가 여론 조작 및 부정선거와 폭력 사태를 조장해 당은 분열됐고 강제 해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과 연대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2010년 지방선거에서 통진당, 당시엔 민노당 후보로 시장에 출마하려던 김미희 의원과 야권 연대를 이뤘습니다. 김 의원을 인수위원장에 앉혔고 그 인수위원회에 종북 세력인 경기 동부연합 출신이 대거 진출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출판한 자서전에서 혁명은 북한과 통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러한 정치적 배경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대북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북관이 친북, 종북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사실 김대중과 노무현 민주당만 해도 진보적 개혁 세력과 연합을 추진하면서도 종북 반국가 세력과는 일정한 거리를 뒀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권력 전면에 등장한 86세대는 민주화 쟁취를 위한 수단으로 자생 종북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97세대 즉 1990년대 학번 1970년대 생은 간첩 종북 세력이 주도하는 이석기의 통진당을 통해 아로 혁명 조직에 대한 국가 전복을 노렸습니다. 이들 97세대는 민주화가 이루어진 1990년대 초반부터 친북 노선을 주창하는 종북 세력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공천 잡음을 빨리는 이유가 반국가 세력의 숙주가 되기 위한 진통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전통 민주당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정체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원칙을 허무는 정당 세력의 숙주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당 논란을 넘어서 반대한민국 정당이라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합니다. 22대 국회가 반국가적, 반헌법적 소용돌이에 휘둘리지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제 유권자들의 엄중한 판단만 남아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